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대통령 후보 옆에서 그 좀 이렇게 모시면서 이런 거를 막는 역할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 무속인들이 접근이 진짜 무섭습니다. 2007년 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모든 불안감을 다 자극해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후보한테 접근을 해요. 네.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부인한테 접근해서 불안감을 막 조장을 해요. 안 돼? 그러면 장모님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조장을 해요. 안 돼? 그러면 동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래가지고 뚫고 들어와요. 어떻게 하든 뚫고 들어옵니다.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막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기겁을 한 게 언제 한번 차에 네. 그 밑에 방석 같은 게 이상한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걷어내면서 이거 기자분들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고 제가 걷어낸 기억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를 쳐내야지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쳐내지 못 그렇게 집요하면 단호하게 쳐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쳐내지 못하고 거기에 기대고 끌려가는 듯한 정황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그냥 서로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뭐 이장 개명 뭐 많아요. 이장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방금 이제 김한희 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좋은 거다라고 갖다 주면은 부정 뭐 두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봐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앞서 뉴스 온 더 블락에서도 잠깐 예고편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49일이에요. 어제가 50일이니까. 판세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50일 전에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대부분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저 노무현, 이회창 요 대결 때 빼고. 근데 지금은 뭐 판세를 아무도 아직은 모른다. 50일 전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SBS 넥스리서치 조사만 보면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32.9, 윤석열 31.6, 초박빙. 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또 박빙이었는데 오늘 또 발표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확 10% 이상 또 ARS하고 벌어졌더라고요. 면접조사의 차이는 있죠. 면접조사는 그렇다고 뭐 붙어 있고 ARS는 좀 윤 후보가 좀 앞서 있고. 그렇다고 뭐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근데 이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무현 이회창 대결 때는 마지막 노무현 정몽재 단일화 이제 그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전 나머지들은 다 50일 때 판세가 어느 정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성주 교수 얘기할 때도 이거 뭐 여론조사마다 바뀌고 막 이렇게 판세가 아직 흐릿흐릿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양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와 불확실성, 못 믿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난 찍으려고 했다가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찍고 싶고 내가 밀고 싶은 후보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없다. 그래서 갇혀 있다. 여론조사가 출렁거린다고 하지만 요 며칠 한 일주일 상관을 보면은 공통적인 추세는 윤석열 후보가 좋은 흐름이다 현재는. 그 한 2주 전엔 되게 안 좋은 흐름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저는 반대입니다.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린 스톡과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스톡이 이제 쌓여 있는 거고 플로우는 흐름을 보는 건데 한 일주일 윤석열 후보가 좋은 흐름이다. 근데 이제 50일 남았고 출렁거리니까 또 뭐 이재명 후보한테 좋은 흐름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현재는 그렇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좋은 흐름이라는 거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이게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추세면은 그 말에 동의를 하겠는데 빠졌던 게 이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라온 거지 그것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지금 양 진영의 결집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도층을 공략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지지율을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좀 아까 그 여론조사가 어떤 거는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의 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 한 회사 거의 추이를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연말에
지난 연말에 막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막 사이 안 좋고 막 윤석 대표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을 때 그때 바닥 찍었잖아요. 원래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바닥을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확 치고 나와가지고 선거가 그때 거의 야 이제 끝났어 이 소리 들을 정도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아픈 움직임이 부분이죠. 없어요? 아픈 부분이. 우리 엉스러운 질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팍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안철수 댐 이론을 이야기했지 아, 그것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방송에서 처음으로. 양 후보의 비호감이 네. 만들어낸 네. 안철수 댐. 저는 이게 맞는 그 얘기. 댐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저작권. 김성철 만세. 근데 오늘 아침에 김상현 특보한테 질문이 제가 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어제 뭐 저 이재명 선대위 회의할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따박따박 가는 걸로 되겠냐.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을 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유혹에 빠지는 근데 이제 후보는 당연히 네.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후보를 해본 적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막 피가 바짝바짝 타요. 옆에서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이겨내야 이긴다. 조급하면은 뭘로 이어지냐면 실책으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똥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면 안 된다. 이제 머니볼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네. 일단은 머니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회는 온다. 맞아요. 이렇게 양 말씀드리고 후보다 싶네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듣기로도 그 중앙일보 보도도 그렇고 딴 데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핵심 그 전략 단위 민주당의 핵심 전략 단위들은 우리 잘 하고 있으면 기회는 분명히 온다. 여기서 이제 태세를 흐트리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게 따박따박 간다, 중요하다라는 이제 원래대로. 그런 것이고 후보는 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장성철 교수, 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보세요. 정권 심판 여론은 54.3%예요. 네. 그리고 정권 유지는 30%대. 네. 그러면은 정권 심판 여론이 높다는 건 윤석열 후보한테 구도상은 분명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하죠. 근데 당선 가능성 보니까 윤석열 36인데 이재명 50. 이건 왜 그래요? 그 전문가분들한테 저도 물어봤더니 이게 나는 이 후보를 찍고 싶은데 당신들은 누구를 지지를 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한 거죠. 아니 이게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이 사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인데 결국에는요 이것은 바램과 당위성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바램과 당위성. 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뭐 앞으로의 바램과 전망은 좀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참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럴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막 여러 가지 말실수도 하고 선대위에 혼란도 있었고 정책도 잘 발표 못했는데도 네. 지지율이 유지가 됐었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것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이 여론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기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건 있어요. 아주 기술적인 건데요. 네. 당선 가능성은 지난주 거에 대한 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지지율은 내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너 분위기 안 좋더라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후행지표 후행지표다. 예. 알겠어요. 근데 양 후보가 이거 30%대 뚫고 승리에 굳히려면은 부스터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맞아요. 후보는 부스터샷 뭐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지금 부스터샷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따박따박 후보가 말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렸어요. 중도층 분석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봤으면 명확하게 다시.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 뭐 좀 중도층을 모아서 FGI를 좀 다시 해본다든가. 네. 그래서 좀 타겟팅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중도층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도층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우파 쪽 진영이 상당한 수준으로 결집해 있어가지고 중도층 공략만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못 치고 올라가는 거는 저는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대장동 이슈라고 봐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를 해도
귀가 안 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뭘 얘기해도 난 안 들을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100가지 원인과 100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 여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참 안 좋을 때도 항상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오고 좋을 때는 남성도 회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에서 지금 보면은 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 20, 30대 남성 위주로 해가 여가부 해체 막 이렇게 하면은 여성한테 되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여성이 조금 더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안정형, 좀 위험 회피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뭐 이런 걸 중시하는 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들한테 항상 지지가 높았어요. 안정적인 모습.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사치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그 부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민주당에 내노라 하는 여성 의원들 원래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조용하잖아요, 요즘.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당의 문제하고 또 이 후보 본인의 이런 뭐 가정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엮여져 가지고 그 여성을 참 못 뚫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성을 뚫을 거는 저는 한 방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냥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윤태곤 씨가 얘기하는데 김상 특보 여러 듣고 있어. 거의 받아 적었다가 캠프에 가져다 줄 그렇죠. 보고를 분위기인데, 해야죠. 지금? 예. 근데 뭐 지금 여성이 약하다는 그 분석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가 약하죠. 그리고 수도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여가부 폐지 이런 좀 약간 거친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민심이 좀 돌아선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내놓고 그것을 좀 더 확신을 심어주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도층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성철 교수님은 중도층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럼 우리가 보수를 공략해야 되나? 장성철 교수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이재명 후보 이제 부스터차 얘기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부스터차에서 뭐 있어요? 단일화? 아니 그거는 저는 소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수하지 않는. 그럼 올라가요? 실수 안 하면? 지금 대략 한 보름 동안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하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일화를 통해서 어쨌든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말과 행동의 실수다.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인터넷에 되게 재밌는 짤,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지 않습니까? 맞아요. 윤석열 해가지고 무사고 7일. 맞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는 후보의 이슈가 밖에서 나온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후보가 뭐 말하다가 좀 뭐 이상한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사고 7일. 근데 그게 사라졌더라고. 무사고가 이어지니까 그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무사고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무사고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까지는 뭐 충분히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국정을 잘 운영할 거다라는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 하면 생각나는 게 이것뿐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가부 폐지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거는 같아요. 뭐 준스톤의 그 보석의 힘 아닌가요? 김상현 특보 말씀이 맞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전략을 갑자기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라는 걸 보여주기보다 그런 말실수만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그 59조 쇼츠 보면은 이준석 원희룡을 거느리는 모습 있잖아요. 선조치 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리더로서 난 이런 사람들이 거느릴 수 있다.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아예 세세한 정책 디테일을 강화하기보다는 리더십과 조정 뭐 이런 쪽을 강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잡은 끌려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TV에서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연장된 영상을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 얘기하시오, 뭐 딴 분 얘기하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정책적인 역량이 뭐 지금 한 50일 남았는데 갑자기 강화 안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을 지금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구도가 너무 좋잖아요. 정권 교체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구도화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수비형 선거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의도에서 일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제일 무서운 게 무능이에요. 무능. 그렇구나. 아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아까 말씀했던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와의. 네. 그건 수비형 전략이에요? 공격적 전략이에요? 그게 수비가 될 수도 있고 공격이 될 수가 있죠. 해야 돼요 단일화 꼭? 해야죠. 왜냐하면은 단일화를 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단일화를 안 하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실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윤태용 실장은 어떻게 봐요? 단일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안 해도 이겨요? 계속 질문을 받는데 종속적인 거예요. 종속?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 나가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춤하면 해야 되는 거고 조금 하나 더 보면은 장성재 소장님처럼 이길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지금 구도로 건데. 그냥 간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런 플로우로 간다면은 저는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요? 지금 이 구도로 플로우라고 간다면은 했어요, 플로우. 그러니까 플로우가? 요대로 안정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가 대단한 걸 못 내놓지만은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는 조금 빠질 수가 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돼.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불안하니까 안철수로 돼야 돼가 있는 건데 후자가 지금 같은 모습이면 조금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단일화라는 이야기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한테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가나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로는 불안해. 그러니까 안철수야라고 돼 있는 포션은 윤석열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3부 돌아와서 토론하고 제가 김건희 녹취록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얘기 좀 해볼게요. 5854님. 이 코너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성하면 안 되나요? 아주 내용 건실하고 알차네요. 본부장님 폰번호 알려줘봐요. 다이렉트로 얘기해보게. 오, 보니까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마 세신 분 같은데. 5854님 훌륭하십니다. 인희주님 잘 듣고 공부하는 프로가 다 좋아요 하셨어요. 자 팬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의도 타짜. 네. 저기 이번에 요거 뭐부터 할게요. 녹취록 때 욕설 파일. 정말 대선 50일 전에 이런 얘기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가장 큰 뉴스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뭐 녹취록 얘기는 좀 했으니까 먼저 저 월요일 이틀 동안 오늘은 어제 나왔던 요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어제 장영하 변호사 원래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전통적으로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도 썼었고 아마 선거에서도 한번 붙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개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물타기죠. 뭐 김건희 씨 녹취록 파일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지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전망이 있었고 당연히 선거 전략 차원에선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뭐 미사일 쏘면 이쪽에서 뭐 패트리어트나 이걸로 막 맞대결 해가지고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 후보도 나쁜 사람이야.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우리는 그래도 물타기였다. 욕은 안 했어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럼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큰 선거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네. 물타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네. 이재명 후보가 그냥 막 정말 잘못했다. 그럴 수밖에 하고. 없죠. 네. 지금 이거는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이해를 해줄 때까지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또 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후보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더불어서 좀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족의 싸움은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만 없는 부분도 조금 가끔가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구전으로 좀 설명을 좀 잘 드리는 걸 좀 병행해서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안 되고 근데 사과하고 반성하고. 근데 후보가 어제 약간 눈물도 좀 글썽이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건데 당에서 선대위에서는 이거 틀면은 허위사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할 거야. 장영하부는 이미 고발할 거야. 뭐 이러고 강하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에요, 그거는? 여야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는 그렇게 하지만 선대위는 또 이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 좋은 부분을 좀 또 최대한 살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대위의 기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세군 실장한테 요거 물어볼게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뭐 좋은 건 당연히 아닌데 엄청난 악재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사실은. 네.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이든 뭐 이재명 후보 녹취록이든 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또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건데 저는 이제 좀 항상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니까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는데 저는 네. 이거 욕설모 문제보다는 유동규 씨 이름 나온 거. 네. 거기는 형이랑 대화할 때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 방금 김상희 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선회하면은 그래 가족 간에 뭐 우리도 집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겠지라고 하는 할 수 있는 큰 부분이 있는데 유동규 씨 이야기 나온 거 뭐 음대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형인 이재선 씨가 당시 그렇죠. 이재명 시장한테 유동규가 음대 나온 사람을 왜 그 자리 보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랬더니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그 거 앞에 말이에요. 뭐 이제 뭐 배우자가 뭐 음대 출신 뭐 속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거가 오히려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고 그거 지금 이제 대장동에 관련된 게 재판도 계속 진행돼가지고 오늘도 뭐 한국이 뭐 크게 뭐 여러 개 났던데 그런 거 뭐 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합력 그리고 항상 이제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거 나올 때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김상일 특보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가 많이 뭐 사과도 하고 뭐 어제도 눈물 글썽이듯이 그렇게 보였는데 야 저런 사과가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뭐 안 계셔가지고 뭐 직접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수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네. 조카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수와 조카한테도 김혜경 씨가 상당한 수준의 좀 막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같이 뭐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고 좀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어떨까 그게 싶네요. 안 되니까 안 하겠죠. 뭐.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거라니까. 말로만 가족의 사과. 일이라고 그렇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가족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참 어떨 때는 뭐 그런 부분이 참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후보님 이렇게 하시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냥 이거는 낮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장성 소장님 뭐 말씀하신 건 뭐 되면야 그럼 뭐 남북 대화도 하고 하면 다 좋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런 인상이에요. 대장동 유동규 씨 나오면 기계적인 부인 네. 그리고 뭐 형수와 이런 욕설 나오면 기계적인 사과. 네. 그래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까 윤종훈 실장이 얘기했던 거 유동규 씨, 음대 나온 거 어떻게 알았어? 요거 발언에 대한 어떤 민주당이나 선대위 측의 대책은 있답니까? 왜냐하면 야 유동규랑 잘 알고 있었구만, 뭐 이 얘기 당연히 나올 건데. 뭐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뭐 선대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부분도 뭐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죠. 이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정도면은 측근이지 측근이 아니야.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인정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된 부분을 하려면 좀 근거를 가지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줄 건 주자 이런 취지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입니다. 이 김건희 씨 녹취록하고 거기서 뭐 연결된 거라고 봐야 되나? 계속 나왔던 요 부속 관련된 거. 요 얘기 좀 묶어서 좀 해볼게요. 우리 TV 토론 얘기하기 전에. 장 소장이 봤을 때는 장성철 교수가 봤을 때는 요 저한테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지 말까요? 네, 알겠어요. 저기 어느 양쪽 진영이랑 다 사이는 안 좋으신데 저희가 지켜드린다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었어 지금. 저 파이 추세 삽살 파이하고 요거 타르트를 먹었기 때문에 장 교수는 우리가 지킨다니까.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하세요.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종교인 네. 뭐 민주당에서 역술하고 무속은 다르다 그러던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민속 종교, 네. 뭐 전통 종교, 하여튼 네. 뭐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들어가 있고 뭐 선대위에 뭐
임명장 수백만 장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름 올라가 있는 거는 뭐 다 똑같아. 원래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건 뭐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그럼 뭐 건진법다? 그분이 이제 아주 그런 코어한 그 역할을 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보도만 나가지고는 뭐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서 사진도 아니고 동영상 캡처도만 아니고 쭉 움직이다가 이제 어깨에 손 올린 거로 아주 중요하다는 증거 그것까지는 조금 약해 보인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뭐 왕부터 해가지고 뭐 선생 스승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은 조직 내에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쌓인 게 있어서. 네. 그렇죠. 쌓인 게 크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그 윤태곤 실장님은 또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경험이 좀 다른 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대통령 후보 옆에서 그 좀 이렇게 모시면서 이런 거를 막는 역할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 무속인들이 접근이 진짜 무섭습니다. 2007년 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모든 불안감을 다 자극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후보한테 접근을 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부인한테 접근해서 불안감을 막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장모님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조장을 해요. 안 돼? 그러면 동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래가지고 뚫고 들어와요. 어떻게 하든 뚫고 들어옵니다.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막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기겁을 한 게 언제 한번 차에 그 밑에 방석 같은 게 이상한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걷어내면서 이거 기자분들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고 제가 걷어낸 기억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를 쳐내야지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쳐내지 못 그렇게 집요하면 단호하게 쳐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쳐내지 못하고 거기에 기대고 끌려가는 듯한 정황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그냥 서로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뭐 이장 개명 뭐 많아요. 이장 안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방금 이제 김한희 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좋은 거다라고 갖다 주면은 부정 뭐 두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봐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네. 864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나. 장 교수님 관정평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자칫 뭐 법사라든지 아니면 역술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을 하는 분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려고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당선을 마쳤다라는 설송 스님이라든지 뭐 심진송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유명세를 많이 탔잖아요. 직관들도 있죠. 직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언론에서 막 기사로 막 기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 발빠르게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한 것은 잘했다. 그것을 계속 뒀다가는 이게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대통령 됐을 때 이거 좀 이분들과 뭐 상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받았을 텐데 일단 해체하고 해산한 것은 상대 발빠른 대처. 선대본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선이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이걸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자꾸 비선의 냄새가 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단호하게 현직 법사라는 분이 저기가 검명이 됐으면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조치를 취하시고 연예인들이 유행어를 밀잖아요. 제가 이제 미는 프레임 하나가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 좋다. 민주당을 보면은 느와르야. 뭐 조폭, 의문사, 뭐 이런 거. 그리고 국민이 보면은 블랙 코미디야, 뭐 왕, 뭐 법사,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이번 선거의 이게 프레임이 느와르 대 블랙 코미디의 형식이네요. 아니 블랙 코미디 한번 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굿민의힘 같아요. 굿민의힘.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당들을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사실은 요 이제 코너 마무리하면서 우리 저 윤태곤 시장이 얘기했던 느와르냐 블랙 코미디냐. 그걸 제가 좀 마라맛 버전으로 만든 말이 있거든요. 우리 제작진한테 해준 얘기.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제가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해주세요. 마이크 꺼진 다음에 해줄게요. 네, 그건 방송 비방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주제 그 TV 토론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정치적 셀럽들의 의견부터 좀 듣고 올게요. 존재감 뿜뿜 안철수입니다. 근데 저를 빼고 그 TV 토론을 한다고요? 저 안철수의 존재감을 지우려는 자 누굽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치트키를 썼습니다.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그 법원이 기각하면 정말 실망입니다. 대선 토론회 선배로서 한마디 하죠. 토론이란 건 말이에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나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토론 좀 안 해보려고 이리저리 피해도 결국 안 할 순 없대요. 어차피 할 거 세게 제대로 붙었어 맷집을 키우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팽아, 유행하는 최신 말싸움 전략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쩔 저쩔, 어쩔 무속, 어쩔 조폭, 우쩔 레미, 저쩔 레미. 상대방 공격에 휘말리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말만 하기. 타짜 형님들 제 전략 어때요? 못난 놈. 지금 둘 다 약점이 탈탈탈 털리는데 그렇게 공격만 하다간 둘 다 만신창이야. 상대 비방은 줄이고 그 점잖게 해야지. 타짜 동생들 토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패 좀 까보자고. 그게 딱딱 가는 거야. 자, TV 토론에 관련된 우리 정치 셀럽들 얘기 좀 들어봤는데 저는 살다 선거에서 TV 토론을 한 해 만에 언제 한 해가 이렇게 쟁점이 된 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아직 결정 안 난 거지? 27일인지 31일인지. 하겠죠. 그거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저 윤종훈 실장 뭐가 달라요? 27일 날 때나 31일 날 때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정확하게 기싸움하는 거야?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31일이면은 설 연휴 둘째 날인가? 설 바로 전날. 네, 그러고 그다음에 방송 시간을 심야에서 약간 낮추자. 네. 라는 건 저녁은 조금 먹고 어르신들도 많이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지금 27일 내 10시 11시면은 평일에 10시 11시면 아무래도 한 50대 초반 이하 네. 40대들이 제일 많이 보게 돼 있으니까 어르신 주무시니까. 그런 이제 전략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지금 말씀은 더 많이 보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더 많이 보게 하려면 2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간단한 거를 그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상현 특보 언론 특보시잖아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번 양자 TV 토론을 임하는 최대 전략은 뭡니까? 최대 전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드러내보자. 이게 최대 전략이죠. 능력을 보여주겠다? 네. 자신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만 봐도 그거는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피해 나가면서 피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쉽진 않지만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단점은 실수나 단점은 가리면서 최대한 자신의 이제 능력이 있음을 좀 인식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재미없어. 저는 이번 TV 토론 보면은요 거의 본전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 잘할 거야, 네. 말 잘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말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다. 이재명 후보는 잘해야 본전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좀 뭐 준비가 제대로 돼 있을까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해도 본전이다. 그래서 본전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예 기대치 자체가 다르다는 거구나. 기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문단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리고 양쪽은 다 우리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그럼 그럴 수도 있을 이게 것 같아요. 설민심 결정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시네. 이런 건 있겠죠.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당층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음 내에서도 사실은 여에 가까운 사람, 야에 가까운 사람들이 갈라지는 그런 식의 효과는 나오겠죠. 저는 이게 역대 TV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잘하려 그러는 사람이 져요.
전략적이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내가 안다고 해서 잘난 척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가면 또 져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잖게 네. 나이스하게 그러면서도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아. 이런 거를 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날카로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2730님. 27일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하는 날이라 시청률 안 나올걸요? 박문건님. 27일날 말씀하시고 그날 축구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근데 민주당이 이런 그러니까 날짜 가지고 네. 이런 식의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뭐 네. 부산시 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왜 윤석열 후보가 31일 날 원해요? 그랬더니 31일이 손 없는 날이래. 아. 그래서 미신을 신봉하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랬다고 막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웃었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오늘 전하겠습니다. 여의도 타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성철, 김상일, 윤태권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